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소방관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화마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헌신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소방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 시간에는 우리 강원 지역 소방관을 대표하는 분은 누구시고 어떤 안전 대책과 예방 활동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도소방본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방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김승용입니다. 오늘 그 지원의 뉴스토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임하는 기간 중에 4,5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9,000여 명의 의용 소방대원들과 힘을 합쳐서 한 발 앞선 재난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달 13일에 이제 18대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취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각오 짧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좀 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재임하는 기간 중간에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소방청 대변인, 전북 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하셨더라고요. 2019년도에 동해안 대형 산불이 있었는데 당시에 속초 일대에서 중앙 119 구조본부 수도권 특수구조대를 지휘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큰 기여를 하셨고, 소방헬기 국가통합 출동 체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인 행정 우수 사례로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하셨어요.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비결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이고, 우선 감사드립니다. 너무 과한 칭찬이시고요. 작은 성과가 있었다면 조직 내부 구성원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팀워크와 화합을 중요시했고요. 그리고 각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연대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LA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한 달 넘게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 지역의 기상 그리고 지형이 대형 산불을 겪은 미국 LA하고 유사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년 1월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산불은요, 고온 건조하고 강풍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낳은 그 대형 화재였습니다. 물경 보도에 따르면 73조 원의 피해액이 있었고 20만 명 가까운 인원들이 대피를 했었고요. 28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안의 그 대형 산불에 대한 우려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가 지금 수십일째 이어지고 있고 강풍특보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LA와 맞먹을 수 있는 대형 산불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위험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건조, 강풍특보가 지속이 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어요. 이게 예방이 최우선일 것 같은데 예. 도소방본부에서는 어떤 대책 준비하고 계신지요? 예, 현재 건조특보가 수십일간 이어지고 있고 강풍특보가 종종 겹치면서 산림화재의 징후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릉, 춘천, 양구, 정선 등 곳곳에서 연이어 산림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선에서는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산림 30헥타르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조건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정말 큰일인데요. 사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비책으로는 산림 인접마을의 주민들한테 비상소화장치함 사용 교육을 통해서 유사시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동해안 일대 모든 소방관서의 직원들이 철저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순찰을 통해서 작은 불씨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상특보 발효 중에 산림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청에 국가동원령을
요청을 하고 전국에서 최대 소방차 200여 대, 소방 공무원들 500여 명 이상 동원할 수 있는 이 동원 계획과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공동 대응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사회에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이라든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능동적인 대응과 선제적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해서 한 발 앞선 선제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 해 강원 소방본부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매일 평균 119 신고 접수 처리 건수가 440여 건, 화재가 5건, 구조가 50여 건, 생활안전 100여 건, 구급이 280여 건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능동적인 대응과 선제적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도에서는 도소방본부에서는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와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서 화재 취약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제거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관계자들이 실제 화재 상황에서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방 활동의 효과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각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재난 발생 시에 공동 대응 능력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네. 원장님, 사실 이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방관과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일선 소방관들이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힘들어하시는지요? 일선 현장에서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참 많은데요. 예. 주최자들로 인한 폭행 문제로 구급대원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에서나 재난 현장에서 참혹한 광경을 보고 시각 트라우마, 후각 트라우마 등 PTSD를 앓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응급 환자나 거짓 환자들로 인해서 현장에 갔을 때 직원들이 느끼는 낭패감,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 프로그램, 또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국립소방병원과 소방수련원을 설치를 해서 치유 과정을 소방관들이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꼭 아셔야 할 소방 관련 법령 개정상이라든가 제도 등이 있을 것 같아요. 나오신 김에 말씀해 주실까요?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5인승 이상 차량의 소화기 비치가 금년부터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들 중에서 퇴근길이나 여행길에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서 차량 화재를 진압한 사례도 있고, 이동 중에 소화기 사용은 소방차 한 대 버금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타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차량에 소화기 한 대 정도 비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법적인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법적으로는 신규 차량 5인승 이상에만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존 차량에도 소화기 한 대를 비치하는 것은 또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2025년 꼭 달성하고 싶은 강원 소방 정책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 들어볼게요.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째는 그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119 행복기금을 통해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숙박비와 편의 제공 등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직제화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제도화해서 연간 주택화재가 한 50건 정도 나는데요. 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금년도에 틀을 좀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CPR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CPR은 심폐소생술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환자를 살려내는 기술인데요. 이 CPR 기술이 확산되면 우리 도의 심정지 환자에 대한 소생률도 많이 높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한 50% 정도 수준인데요, 소생률이. 저희가 전 도민을 상대로 해서 CPR 교육을 활성화한다면 CPR 환자 소생률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생활체육단체 그리고 각종 시군의 축제장,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CPR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많은 관심 그리고 연락, 활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실까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소방에게 아낌없는 신뢰, 격려,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힘을 얻어서 금년 한 해도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 곁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해서 안전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소방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지금처럼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용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